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 기업에서 1년간 근무했던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첫 직장 경험을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취업 준비를 했을 때는 안정성이나 연봉, 네임밸류 때문에 스타트업보다는 확실히 대기업을 선호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인 약간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스타트업에서 1년간 있었던 후기와 스타트업의 장단점, 그리고 왜 스타트업을 퇴사하게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기업과의 차이점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타트업으로 입사를 하게 된 건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정규직으로 직장에 이제 취직을 하기 전에 일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점이 가장 컸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 이제 4학년 1학기 때였는데 코딩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제가 뭐 스스로 뭘 잘하는지도 확신이 잘 안 서서 이것저것 뭔가 네임밸류가 있어 보이는 곳에 서류를 마구 집어넣다가 다 서류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채용 연계 프로그램에서 스타트업 기업이랑 이렇게 연계돼서 채용을 한다는 걸 알게 돼서 뭐 약간 절박한 마음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제 네임밸류고 뭐고 그냥 어디든 받아주면 가자는 그런 마음으로 입사를 했던 것 같아요. 입사 후에 저는 코딩 교육 코치라는 직무로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코딩을 누군가에게 가르친다고?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좀 많이 하면서 회사에 출근했는데 다행히 회사 내부에 코딩 코치 연수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 달 정도 그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면서 알고리즘 문제를 거의 매일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이제 코딩 경험이라고는 학과 수업에서 몇 번 파이썬 잠깐 끄적, C 언어 끄적 해본 게 다였는데 이때 교육을 이수를 하면서 코딩 실력을 좀 한번 확 업그레이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육을 이수받은 후에는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갖춰져서 실제 교육센터에서 알고리즘 교육의 코치 역할을 하면서 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보고 오류를 이렇게 찾아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하루가 다르게 이제 알고리즘 능력이 막 늘어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때는 뿌듯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스타트업을 1년간 다니면서 제가 느낀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장점은 첫 번째는 젊은 연령층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도 스타트업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스타트업은 우선 직원 자체가 20명이 채 안 되는 직원 수였고 연령대는 거의 30대 중반이 최고령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얘기도 많이 잘 통하고 항상 뭐 식사나 회식을 다 같이 하면서 언니 오빠 할 정도로 친해지게 되는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던 건 다들 너무 성격이 좋으신 분들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연령층이 비슷하다 보니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다 같이 운동을 갈 정도로 진짜 거의 하루 왼종일을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늦은 출근 시간입니다. 이건 누군가한테는 오히려 장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다녔던 곳은 10 to 7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잠이 되게 저는 많기 때문에 아침잠이 많은 저한테는 이 출근 시간이 아주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이벤트인데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이다 보니까 이벤트가 참 다양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사내 네이밍 공모전, 뭐 도시락 데이, 워크샵 등등 이벤트들이 되게 말랑말랑하게 많고 그래서 직원분들이랑 더 친해질 수도 있고 소속감이 느껴진다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단점인데요. 첫 번째는 체계가 진짜 너무 없다는 점이에요. 회사를 다녀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근로계약서는 사실 입사와 동시에 작성해야 된다는 점을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길래 원래 이런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 저뿐만 아니라 먼저 입사하셨던 분들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몇 번 요청을 하셨다는 걸로 알고 충격을 먹었어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계약서를 결국 작성하긴 했지만 근로계약서 뿐만이 아니라 뭐 급여명세서 같은 기본적인 서류 같은 거를 한번 받아보려고 해도
HRD 시스템이 따로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부탁드려야 했는데 너무 불편했던 점인 것 같아요. 이런 체계는 인사 시스템 말고도 뭐 직원들 근태와 관련해서도 하나도 서로 터치를 안 하다 보니까 출근 시간을 안 지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10시에 출근했는데 아무도 없는 일은 거의 비일비재했던 것 같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퇴근하시는 직원분들도 제가 옆에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네임밸류와 복지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포기하고 입사를 한 부분도 있었지만 주변 분들이 어떤 회사냐고 물어보면 분 설명을 아주 많이 붙여야 됐다는 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복지도 사실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맞고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주는 도시락? 그게 다였습니다. 이후 재계약을 하면 뭐 스톡 옵션을 나중에 주겠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것도 그냥 계획일 뿐 진행되는 거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을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너무 다양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업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졸업 전에 잠시 일을 해본 거였어서 아직 학기가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코딩 실력이 조금 늘다 보니까 개발자는 어떤 직무를 하는 거지? 하면서 좀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네임밸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코딩 교육 코치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성이 사실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 수강생들의 코드를 리뷰하고 코칭해주는 업무는 사실 언젠가는 AI나 다른 그런 뭔가 기술로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특히 제 성향상 뭔가 루틴한 반복되는 업무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퇴사를 조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기업으로 다시 취직을 하고 나서 스타트업과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먼저 첫 번째는 대기업은 그래도 일단 체계는 있다는 점이에요. 뭐 회사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사실 담당자별로 업무 분담이나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문서 양식 같은 거는 조금 확실히 있긴 해서 그 점은 좋았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좀 주먹구구식으로 체계 같지 않은 체계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수직적 문화기업과 수평적 문화기업이라는 차이인데요. 대기업은 약간 직급별로 호칭도 굉장히 명확하고 직급별로 업무 단위도 조금씩 다른데 스타트업은 사실 본인 능력치에 따라서 업무를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자유도가 좀 있다는 점도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근무할 때 개인적으로 제가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다는 거를 좀 어필을 했더니 수강생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업무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럴 땐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연봉이랑 복지인데요. 당연히 복지 측면에서는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호텔, 리조트, 복지 포인트, 건강검진 등등 연봉이나 복지 측면에서는 대기업이 당연히 훨씬 좋았던 것 같네요. 이렇게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는데 사실 제가 있던 스타트업은 제가 다니고 있을 당시 창업 쪽에서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데스밸리에서 막 빠져나와서 성장을 하고 있던 차라 연봉 수준이나 복지 같은 경우가 좀 더 나아지기는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주 떠도는 질문 중에 스타트업이 첫 직장으로 좋은가요? 아닌가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타트업에 따라 분위기도 복지도 연봉 수준도 지금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듯이 본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 비교를 해보신 후에 기업을 픽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